찬사람과 차인 사람이 역전되는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역전되고 얼마든지 연락이 다시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헬로 열매의 열매입니다. 지난 1탄에서는 저의 헤어짐의 경험과 홈쇼핑 이론을 통해서 찬사람의 심리와 찬사람이 그리워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찬사람의 심리, 우리를 그리워하는 과정에 이어서 찬사람을 후회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2탄을 준비했습니다. 1편에 후폭풍이 오는 과정을 말씀드렸지만 물론 모든 사람이 후폭풍이 온다고 연락을 하지는 않습니다. 후폭풍이 온다고 해도 연락을 하는 건 개인의 선택이고 연락을 한다고 해도 다시 재회까지 다 가는 건 아니에요. 연락이 오기 위해선 그리고 재회까지 가기 위해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상대방의 현재 상황에 따라서 또 상대방과 함께했던 추억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또 우리 현재 가치에 따라서 그리고 막상 만나서의 대처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져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이 우리에게 연락을 할지 안 할지 다시 만날지 안 만날지를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비록 헤어질 당시에는 상대방에게 우리의 가치는 떨어져 있었지만 연애하는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했던 그 추억들은 결국 상대방에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상대방을 분명히 설득할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달 동안은 SNS에 아무것도 올리지 말고 우리 또한 상대방 SNS를 염탐하지 말자고 했죠. 우리의 관계에 대해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최선을 다했다면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상대방에게 최선을 다했던 우리의 추억들은 상대방에게 우리의 소중함을 기억나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가치를 회복시켜 줄 거예요. SNS 활동에 아무 미동도 없는 우리의 모습에 상대방은 우리가 많이 생각날 거고 상대방이 우리를 궁금해할 때쯤 상대방이 뭐지? 할 때쯤 그때부터 우리가 상대방 없이도 잘 사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상대방 계획에는 전혀 없었던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우리가 씩씩하게 잘 사는 모습에 상대방은 우리가 더 궁금해질 거고 본인 없이는 못 사는 줄 알았던 우리가 잘 사는 모습에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지 하면서 결국 처음에 우리를 좋아했던 그 가치는 점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우리를 생각하면서 진짜 나에 대한 마음들이 완전히 떠난 건가? 복잡 미묘한 마음들이 쌓이면서 상대방 마음에는 우리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되고 우리를 지금 당장 붙잡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조급한 마음이 들면서 어느 순간 우리를 찾던 순간을 후회하면서 우리는 찬 사람이 차인 사람을 붙잡는 상황을 충분히 역전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발 누가 봐도 이별을 한 듯한 우울한 우리의 모습을 상대방과 상대방 지인들에게만큼은 보여주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다면 이별 후 차인 우리가 할 거는 딱 이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했던 그 추억들을 믿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시점부터 카톡이나 인스타, SNS를 이용해서 우리의 가치를 계속 높이는 거. 우리가 잘 사는 모습들이 상대방의 지인들을 통해서 전해지도록 씩씩하게 살아가는 거. 헤어질 때 상대방은 본인이 우리를 찾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비록 헤어짐에 자기도 힘들지만 위안을 받고 있었을 텐데 그래서 더 여유가 있었을 텐데 나 없이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다고? 나는 여전히 이별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머릿속에 별별 생각이 나기 시작해요. 급기야는 진짜 새로운 사람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바로 이 순간부터 찬 사람과 차인 사람이 역전되는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연락이 다시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SNS를 이용한 우리의 노력들이 막연해 보이고 당장에는 상대방한테 큰 영향력을 주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들 좌절하고 쉽게 포기해버리다 다시 멘탈이 흔들흔들 해버리죠. 근데 지금 당장에는 영향력이 없어 보여도 상대방의 무의식 속에서 쌓이고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뇌를 계속 자극해서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는 우리의 가치가 올라가고
어느 순간 1단에서 말씀드린 홈쇼핑 이론처럼 우리를 놓치면 손해보는 거다, 아까운 거다, 붙잡아야 한다. 그렇게 상대방 뇌는 설득당해버려요. 지금 아니면 안 되겠다, 나 얘 아니면 안 되겠다 설득해버려서 결국 우리에게 연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설득당하면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도, 아무리 단호했던 사람도 연락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대방이 연락이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연락이 와서 상대방을 다시 만났을 때 우리가 상대방의 반응에 쉽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도록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멘탈이 단단해져야 하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찬 사람이 우리가 생각나는 심리를 볼 때 차인 사람에게 흔들림 없는 멘탈 건강을 위해 당부드릴 부분은 헤어진 직후부터 상대방의 모든 흔적들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Out of sight, out of mind. 이거는 정말 진리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모든 것들을 차단한 채 처음에는 미칠 것처럼 힘들어도 하루하루 버티면서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차인 사람의 일상도 어느 순간 회복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치워버리고 카톡이나 인스타, 염탐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건 어쨌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체 왜 하지 말라는 걸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체 왜 재회가 눈앞에 있는데 거기서 왜 유턴을 하시는 건가요? 도대체 왜 때문이죠? 너무 안타까워요. 카톡이나 인스타를 보면서 상대방이 새로운 사람이 생긴 듯한 사진이 올라오거나 나를 잊어버리고도 너무 잘 사는 사진을 보면 일상을 회복하고 잘 사는 듯 하다가도 결국 우리의 마음은 이별 후 1일차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대체 그게 뭐예요? 그건 우리 마음을 너무 학대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조급해지면 지금은 때가 아니다, 연락을 참아야 한다는 의지는 어느 순간 사라지고 또 이성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 연락하는 게 맞다는 합리화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람의 뇌는 판타스틱 너무 놀랍고 신기해요. 눈에서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뇌를 자극하면 우리의 뇌는 속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는 건 뭐죠? 상대방의 사소한 무언가에도 의미 부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냥 배고프면 밥을 먹듯이 피곤하면 잠을 자듯이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사소한 행동인데도 우리는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 행동들이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우리도 알지만 상대방의 작은 변화에도 내가 속아서 상대방의 행동에 엄청난 의미 부여와 확대 해석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불안할 때, 우울할 때, 화났을 때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를 발휘해서 올바른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결국 사소한 것들에 의미 부여를 하고 합리화를 하게 돼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악순환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락을 해봤자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충분히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갑자기 즉흥적인 마음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리의 무의식에서는 상대방도 지금쯤은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 혹시 상대방도 나와 같은 마음일지도 몰라. 어차피 연락 안 해도 해도 후회할 거라면 연락하고 후회할래. 연락을 해야 속이나 후련하지. 이런 합리화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연락하고 상대의 냉정하고 단호한 모습을 보면 어떠신가요? 연락해서 그 모습을 확인하면 정말 속이 후련하시던가요? 뭐 그날 하루는 후련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 마음은 다시 이별 1일차로 돌아가 버리고 상대방이 후폭풍이 올 시기는 딜레이가 되어서 모든 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다수의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만히 있을 걸, 가만히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면서 후회를 반복하는 악순환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불안한 상황일 때 잘못된 자극을 받아버리면 자기의 무의식에서 가장 두려운 것들을 사실인 것처럼 생각해버려요. 그게 바로 사람은 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은 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별에 아파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그 사람을 잃은 게 아니에요. 사랑 앞에 최선을 다했던 소중한 여러분을 잃은 건 바로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손해를 본 거예요. 항상 둘이 하던 것을 혼자 하게 되면 처음에는 낯설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조금만 꾹 참고 잠시만 담담하게 받아들이면 분명 더 좋은 날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응원합니다. 힘내세요.